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부저자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공방이 거세질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잠재워진다고 하여도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높은 지지율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씨가 말한 것 같이 1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윤석열조차도 대선 공약으로 자영업자 피해 보상금으로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훨씬 큰 돈으로 이재명은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180석을 가진 정당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도에 경제공황의 노딜 정책이 공산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이재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예상되는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나가면 우리도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 시위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코로나로 인하여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정국이 될 것입니다. 홍콩계 증권사가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부채의 합의화를 추진하므로 상당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년에 점차적으로 인플레이가 심해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전문가 관료 집단과 충돌과 마찰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관료 집단들은 좌파 정부 안에서도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대의 최 교수와 같은 경제학 교수가 정부 경제를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라의 경제를 망칠 것입니다. 최 교수는 인플레이가 100%가 일어나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인플레이션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탈미 에고 정책을 예시를 들어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그래도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을 많이 어겼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재명이가 강경한 대미 정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 제재를 받고 지금의 중국과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초에는 경제 보복 조치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은 중국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혐오 여론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이재명 씨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의 기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념보다는 실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경제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북방 정책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종북 세력으로 불려지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종북 세력과 정책에는 차별을 두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드러내놓고 종북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6월 29일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된다면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그가 말하는 것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는 존중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참으로 소중한 말입니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데 어떤 편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이가 있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가만히 묻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문 대통령의 명령을 장관이 거부하고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파 중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라도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원한에 사무친 우파 사람들이라도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윤석열이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변수가 없다면 윤석열은 앞으로도 지지도가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거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는 법만 지켜서는 안 되는 정치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재판의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쪽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에는 강우병 사태나 세월호 사건 같이 상식과 법대로만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좌파 중에는 파업과 시위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윤석열은 계속 적으로 밥이 될 것입니다. 5년 내내 파업과 시위로 시달릴 것입니다. 좌파들은 단결이 잘 되는 국민 30%가 1,500만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회만 되면 촛불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180석을 가지고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좌파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집안에 최순실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도 앞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도 저는 이 코로나가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는 2,000명, 11월에 4,000명, 12월에는 10,000명, 내년 1월에는 다시 20,000명, 내년 2월에는 40,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면 선거를 미루거나 우편 투표를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했던 미국 대통령의 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는 바보야,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의 배는 코로나의 파도에 의하여 계속 밀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 위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을 기도하는 것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일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국정이 닫힌 지 2년이 넘어갑니다. 북한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통을 이루려면 관계 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북한과 관계 대화가 잘 되어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은 2025년까지 국경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에 중대한 일이 생겨 계속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김정은이가 바지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의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